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마가 시작된 날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고요. 이 비가 얼마나 올지 또 얼마나 오래 올지 이번 장마는 상당히 길고 힘들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시 10분을 조금 지나고 있고요. 그냥 잘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곡은 뭐 어쩌다가 이 사운드트랙을 알게 됐는데 이 곡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고요. 그 나의 마음의 소리를 연주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곡입니다. 그 라스트 카니발로 유명한 어쿠스틱 카페에서 연주를 해주신 곡이고,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 중에 별을 산 날이라는 호시오 카타히라는 어떤 그런, 제가 알기로는 엄청 뭐 장편이나 뭐 그런 되게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대단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엄청나게 막 유명한 그런 애니메이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뭐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냥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곡입니다. 곡 제목은 소꼬까라. 소꼬까라. 뭐 소꼬가 이제 거기죠. 거기 까라. 그러니까 붙어. 거기부터 라는 곡인데 이 곡은 많이 들어보신 분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보통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곡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뭐 피아노나 뭐 첼로나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튜브에서 쳐도 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 곡은 들어보면 이 곡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첼로가 이 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죠.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별을 산 날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뭔가 한 건물의 창문 이거를 이렇게 배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이 느낌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곡이 이제 첼로로 시작을 해서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뭔가 저는 이제 그 보통은 이어폰으로 듣겠죠. 근데 이 곡의 초반부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보통 퇴근도 모르겠지만 뭐 출퇴근을 할 때 보통 혼자 걸어가죠. 그러니까 그 뭐 전철이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갈 때 이 노래가 처음 딱 나오면 나 혼자 이 걸어가는 세상,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우주에서 혼자 차디차고 어떤 그런 감정이 메마른 그런 우주에서 나 혼자 남겨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나를 위로하는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음색이 들려서 참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첼로와 바이올린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연주를 해주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는 약간 첼로와 바이올린이 서로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는요. 이건 뭐 저는 음악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바이올린은 조금 쨍쨍하죠. 쨍쨍하고 약간은 예민하면서 자기 주장이 세고 뭔가 튀고 싶어 하고 이런 음색을 좀 표현한다면 첼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이해해주고 좀 받아주고 그다음에 뭔가 그 바이올린이 노래하는 거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가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열심히 해봐 내가 더 아름답게 뒤에서 뭐 지원해 줄게 뭐 요런 느낌의 악기가 아닐까라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데 이 곡에서 첼로가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아까 첫 마디를 시작할 때 첼로가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 음색이 있는 그 마디를 시작할 때도 첼로가 먼저 얘기를 꺼내요. 즉 뭔가 일이 이미 있었고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첼로가 어떤 어른으로서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주면 바이올린이 그걸 받아서 아니야 뭐 약간의 핑계 아니면 아니야 나는 그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첼로가 또 타이르듯이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은 바이올린은 약간 항변하는 느낌의 음색을 좀 갖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첼로는 그래 그래 뭐 그 네 말이 맞는데 내가 봤을 땐 이런 거 같아 아니면 내가 너한테 이런 조언을 해줄게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단다. 그렇게 어른들은 경험하고 생각해 왔단다. 뭐 이런 느낌이죠. 어. 저 여기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디디디리리 디리리리리리 이 느낌 이 느낌이 올 때 뭐 이렇게 뭐 수백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름이 돋네요. 자, 지금 방금 보면 피아노 독주가 나오면서 밑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첼로 음색은 아니고 바이올린 소리 같은데 이렇게 핑거로 탕탕탕탕 튕겨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나와요. 뭐 어떻게 느끼기냐는 다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첼로가 어떤 조금 어른으로서 아니면 경험자로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니까 바이올린이 뭐 이런저런 그래 네 말이 맞지만 좀 내 생각엔 좀 그래 뭐 이런 게 했더니 이제는 피아노가 전적으로 그래 니네 둘 다 그만 싸우고 뭐 그만 얘기하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줘 볼게 라고 쭉 하는데 그 약간 바이올린이 팅팅팅팅 튕겨주는 그 느낌에서 약간 그 바이올린이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첼로랑 얘기했다 뭐 이래저래 하고 이제 피아노가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그래서 퉁퉁퉁퉁 그냥 뭐 약간의 감정의 표현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있는데 네가 말하지 말고 좀 들어봐라고 하니까 이제 바이올린은 팅팅팅팅 이렇게 핑거로 이렇게 연주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그 첼로와 피아노가 연주를 하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첼로와 바이올린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엔 피아노가 얘기를 했고, 이제는 첼로와 피아노가 얘기를 하는데, 첼로랑 피아노가 얘기하는 건 약간 주고받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화음으로서 같은 내용의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같이 해주는데, 서로 다른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화음에 같은 음색이지만 어우러지지만 조금은 다른. 왜냐하면 사람은 다르니까요. 어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의견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명확히 다르죠. 첼로가 연주하는 음색과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음색은 달라요.
둘이 싸우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의견이 다른 느낌인데, 아까까지는 첼로와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의견은 같지만 살아온 배경과 과정이 달라서 같이 화음을 이루어서 연주가 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첼로와 바이올린이 얘기할 때는 뭐 둘이 싸우는 건 아니지만 첼로의 음색, 첼로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느낌과 바이올린이 주장하는 그런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첼로와 피아노는 함께 얘기했다면 첼로와 바이올린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이 곡의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근데 이제는 약간 그 바이올린이 약간 이제 울분이 터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 니네 말이 다 맞는데 나는 아직 이래. 그래서 나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또는 마음이 아팠어. 또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이런 울분을 토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그 느낌이 이 곡을 뭐 누가 어떻게 이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름답게 흘러가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들어보실게요. 바이올린이 너무너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첼로도 밑에서 들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피아노는 더 조용하게 밑에서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의 소리가 전반적인 한 90% 정도를 차지하지만 그 나머지 10%에 대해서 첼로라든가 이 바이올린이, 아니 첼로라든가 피아노가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이 리스반스 해준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제 이 곡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곡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파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트기도 하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파트에서 이 세 개의 악기가 서로의 어떤 갖고 있는 성질, 아니면 갖고 있는 음색을 서로 다치지 않게, 그리고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내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첼로가 이제는 뭔가 좀 얘기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첼로 입장에서 그래, 너가 하고 있는 말들, 아까 너가 그렇게 막 그 열번을 토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말 들어보니까 알겠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 말 한번 들어봐.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 이제 또 바이올린 입장에서는 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둥둥둥 둥둥둥 하면서 들어줍니다. 너무 곡 자체가,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까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곡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에요. 이제 바이올린이 찐 하면서 그래, 첼로 네가 얘기하는 거 나도 잘 들었어. 알겠어. 그래,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은 알겠는데 머리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화답하는 그런 느낌의 연주였어요. 자, 이제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전개됩니다. 지금 방금 느끼셨나요? 지금까지는 첼로와 바이올린이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첼로와 바이올린이 화음으로써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지금까지는 첼로가 얘기하면 바이올린 얘기하고, 첼로가 얘기하면 바이올린 얘기하고 하면서 전혀 화음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물론 이 곡 자체의 어떤 그런 구성이라는 건 너무 아름답지만 서로 얘기하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둘이 마음이 맞아서 뭔가 아름다운 소리를 뭔가 우리가 이제 이 의사가 서로의 간극이 조금 좁혀져서 그래 알겠어 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서로 같은 화음으로 연주가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곡은 뭔가 마무리가 원래 갑자기 후루룩 끝나버렸네? 뭐 이런 느낌처럼 오잉? 할 정도로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에 삽입된 곡이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슈루루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뭔가 좀 뒤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서로 그래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제 더 서로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그래 알았어 안녕 바이바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제가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의 어떤 그런 뭐 깊은 뜻을 알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상당히 끝은 되게 후루룩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서 끝나버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애니메이션 삽입곡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뭔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속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주장, 서로가 갖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처음엔 달랐다가 그 다음에 흔치 않은 느낌이긴 한데 첼로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어떤 그런 곡이에요. 되게 흔치 않거든요. 보통은 바이올린이 당연히 먼저 얘기를 꺼내죠. 오케스트라에서도 첼로가 먼저 이렇게 등장해서 먼저 본인의 얘기를 하고 이런 거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이 곡에선 특이하게 첼로가 먼저 얘기를 끝내고 그 얘기에 대해서 바이올린이 또 뭔가 항변 아니면 뭐랄까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았어 뭐 이런 어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피아노가 중간에 와서 야, 네 둘이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뭐 이런 얘기로 쭉 부드럽게 끌고 오다가 마지막에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피아노가 같은 화음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다 됐어? 라고 하고 그래 수고했네 바이바이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그런 곡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고요. 한번 들으면 빠질 수밖에 없고 나의 듣는 곡 리스트에 꼭 올려놓게 되는 어떤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밤에 곡을 들으면 그냥 일반적인 곡도 다 아름다워요. 이렇게 조용한 밤에 들으면요. 참고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가고 막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그냥 들으시면 되지.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 영상이 모르겠어요. 이 영상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니까요. 근데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되고 정말 이 곡을 만들고 이 곡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한테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안 누르셔도 되고 저는 굳이 필요도 없어요.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년 남성이 웬 밤에 그렇죠. 술을 한잔 했으니까 술 먹고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는구나. 그렇지만 나쁘지는 않구나. 그래 말 잘하네. 알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